안녕하세요. 생콩 이야기 녹화 방송 시험 테스트 방송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식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PC를 바꿨는데 PC 사양이 너무 낮아서 계속 방송 중에 꺼지고 또 렉 걸리고 방송이 끊기고 그래서 방송이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그간에 이제 PC를 사양이 좀 괜찮은 PC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식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기 전에 이제 바꾼 지 며칠 안 돼서 테스트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침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워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수익을 받으면서 작지만 지금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수입을 받으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1000명, 그 다음 시청시간 4000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 생콩이다 보니까 워낙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유튜브들은 다 제가 초보입니다. 생콩이라서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게 거의 다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서툴고 이런데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더욱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좀 더딥니다. 마음은 충만한데 이게 진행하면서 너무 서투네요. 말도 이게 많이 해야 늘 것 같은데 금방 쉽게 늘지는 않네요. 자, 오늘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본격적인 주식 방송을 하기에는 제가 아직 오늘 그 정도로 준비해서 지금 방송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현 위치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글로벌 정시나 이건 다우입니다. 다우 월봉이죠. 제가 보는 글로벌 정시나 국내 정시는 아직 덜 익었다. 조정이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작은 상승, 작은 하락, 이게 지속될 수가 있는데 변수는 이라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들. 이제 시그널은 2023년이 어떻게 보면 큰 고비일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경기 하강 국면, 이걸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식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임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어가는 구간, 작은 파동, 상승과 하락의 작은 파동이 이어지다가 예를 들어서 국내의 변수,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쇼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경제 성장률이 무역 적자가 심하다든지 이런 뉴스가 떠버리면 연말이나 23년 1분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전저점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전저점 혹시나 깨질지도 모르는 주식을 지금 굳이 저점이라고 많이 내려왔다고 마음이 급하다고 그걸 사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자, 그런 개념에서 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우가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나스닥을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은 그냥 아직까지 살짝의 반등이 있었지 다우처럼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질 않았죠. 이거는 다우는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많고, 나스닥은 글로벌 기술주, 성장주, 미래가치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펄펄 날아갈 수는 없죠. 대신에 이제 경기 하강이 마무리가 되고 경기 침체가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성장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든지, 그렇게 되면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또 펄펄 날아가겠죠. 그때가 올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암울하기는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공격적인 주식 매매보다는 아주 보수적인 매매로, 어느 정도 좋아지면 뉴스 자체가 이미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자체가 이미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쉽게 누구도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해서 좋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 매매를 가급적 쉬고, 특히 실적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종목, 기업, 그리고 또 유동성 위기에 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 고금리 대출금리가 2% 3%에 적용되어 있다가 5% 6% 7%까지 가파르게 지금 올라갔는데, 만약에 실적까지 떨어지면서 경제부채 상황까지 요구가 만약에 왔을 때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뭐 또 다른 대출을 빌리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유상증자 발표한 기업 중에 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들도 이자를 8% 10%를 줘야만 채권이 팔린다고 하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대기업들이, 우량한 대기업들이 채권 이자를 8% 10%를 줘도 팔린다 안 팔린다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실패하거나 채권 발행을 할 경우에,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도 거의 하지도 않고 유상증자로 하지만 누가 사겠냐는 거죠. 그래 됐을 때 그 뒤에 후유증은 또 충격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죠, 그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환율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환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봉 보면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월봉을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IMF 때고 어느 자리에 왔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IMF 때고 요 부분이 200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인데, IMF 때는 거의 2,0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오랜 기간 2,000원까지 계속 갔다가 지금 월봉상 5일선을 이탈했고, 이거는 2008년 외환위기 때는 IMF 때보다는 작게 올랐지만 1,500원 갔다가 5일선 이탈 안하고 다시 대반등을 크게 한번 주고 전 고점을 뚫고 11,500원 1,600원 가까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털고 내려왔습니다, 세력들이. 이것도 당연히 투기자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 간다고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생각보다 뭐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냄새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음봉으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이지만
IMF 때나 외환위기 때만큼은 지금 당장은 뭐 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1월달에 2월달 1분기에 2023년 1분기에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IMF 때나 외환위기 때보다는 조금 더 부담감이 좀 작아 보이는 차트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엔달러도 조금 확실히 꺾이고, 이거 끝이라고 보기는 장담할 수 없죠. 주가는. 유로도 이제 반등을 쉼없이 내려가다가 유로도 반등을 주고 위안화도 좀 꺾였습니다. 전체가 세계적인 금융 흐름이 같이 간다는 거죠. 이제 기름값이 좀 많이 빠졌네요. 100달러, 110달러 이상에서 놀다가 지금 7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욕 선물. WTI 뉴욕 그 유가 선물입니다. 북해산 선물. 거의 7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유가라도 좀 많이 빠지면, 이게 유가 빠지는 게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공황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유가가 뭐 거의 50달러 미만 가죠. 왜냐면 경제 흐름은 유가랑 거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기름 안 쓴다는 거죠. 운송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유가가 빠진다는 거는 CPI 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본격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탈하고 만약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70달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주가에는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위기, 상관관계가 있죠. 뭐 쉽지는 않죠. 그걸 이해하기는. 근데 예전에도 항상 그랬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잘 살려서 유가가 빠지는 게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런 호재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오히려 더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지수는 지금 어떤 종목을 갖다 붙여도 지금은 주식은 뭐 하실 분은 해야 되니까 개별 호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실적이 뛰어나지 않는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손 안 대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그 얼마 벌어 보겠다고 또 지금은 반등을 줘도 크게 주지 않고 또 상승 하락이 크게는 지금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22년도 지금 4분기입니다. 4분기가 마감이 이제 한 20일 남았네요. 마감을 치고 나면 1분기에 이제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이 쭉 증권사별로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테고, 내년 1분기가 어떻게 이게 정시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1분기에 예를 들어서 기업 실적이나 경기 침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1분기, 2분기에 때 그 짧은 파동에 수익 내기는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 호재가 좋은 기업, 경기 하강하고 무관하게 성장 가능한 섹터, 그 속에서도 실적이 좀 견조하게 잘 나오는 업체,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해야 되지. 뭐 특히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내부 유동성 위기, 부채가 많아서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 또 유상증자 발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더군다나 실적까지 안 좋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하면 그런 종목에 물려 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구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자,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라 이렇게 짧게 마감을 인사를 하고, 이제 이제는 오늘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방송 진행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들면 조만간에 또 종목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방송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달성에 도움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